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사 덕후 고양이, 여러분의 응원에 신이 나는 역덕캣입니다. 오늘은 본격 춘추전국사 5편 난세의 간웅 정장궁 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셨다면 위에 링크로 이전 편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서 시작해볼까요? 위 환왕을 죽이고 제후자리를 찬탈한 주우는 국내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정나라를 침입합니다. 마침 송나라에서 새로 취임한 송상공 역시 정치적 라이벌 자여이가 정나라의 망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이 침입에 참가합니다. 또한 노나라의 군권을 잡고 있던 공자 휘 역시 주우가 보낸 많은 뇌물에 힘입어 군대를 파견하였고, 위나라 송나라의 압력에 약소국 진 채나라 역시 이 원정에 동참합니다. 결국 위송 노진채 5개 나라의 대군이 정나라를 침공했으나 이들 간의 군사적 목표가 동상이몽임을 간파한 정장공의 현명한 대처로 5일 만에 포위를 풀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나라는 자여이가 안치된 장가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에 분노한 정장공은 송나라를 치기 위한 계획에 돌입합니다. 우선 5국 연합국 중 하나인 진나라와 화친을 맺었으며, 주나라 왕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사한 온 낙당의 곡식을 무도한 송나라를 정벌하라고 왕이 하사한 활과 화살이라고 속여 천하에 선전했습니다. 이제 정장공의 송나라 침입이 시작됩니다. 정장공의 다음 목표는 노나라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노나라가 송나라, 위나라 세력의 편에 있는 한 송나라에 대한 공격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기원전 715년 정장공은 명목상 자신의 영지로 되어 있는 태산 인근의 팽읍을 역시나 명목상 노나라 땅으로 되어 있는 허정과 교환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건 월권이었습니다. 정나라 세력권에 위치해 있는 허전은 주나라 성왕이 자신의 삼촌이자 노나라의 초대 군주인 주공단이 주나라를 방문할 때 숙소로 사용하도록 편의를 베풀기 위해 노나라에 제공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팽읍은 주나라의 경사인 정나라 제후들이 태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쓰라고 주나라 평왕이 정무공에게 하사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이 2개의 땅을 교환한다는 것은 그 땅을 하사받은 취지상 주나라 왕실을 무시하는 월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안은 노나라 은공에게조차 꽤 매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노나라 역시 점차 정나라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해인 기원전 714년 주나라 천자의 지시를 사칭한 정장공은 위나라, 채나라, 노나라, 제나라는 물론 인근의 약소국인 성나라, 허나라에도 참전을 종용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이에 제나라와 노나라가 응했습니다. 그러나 위나라, 채나라, 성나라, 허나라는 정장공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다음 해인 기원전 713년 정장공은 제2공의 동생 이중년이 이끄는 제나라 군대 300승, 공자 휘가 직접 제위하는 노나라 군대 200승과 함께 송나라를 합공합니다. 정나라 군대는 동맹국인 대나라를 거쳐 송나라 북서쪽의 노도지방에서 노나라, 제나라군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송나라의 북쪽 지역인 방성과 고성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영고속, 공자열을 노나라 군대와 함께 고성으로 진격시켰으며, 자신의 오촌 조카인 공손알과 고거미를 제나라 군대와 함께 방성으로 진격시켰습니다. 한편 송나라의 병권은 사마 공부가라는 사람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자의 먼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부가는 삼국 연합군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고 위나라, 채나라와 연합하여 비어있는 정나라를 공격하면 정장공이 즉각 군대를 물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송상공은 공부가의 계책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여 200승에 달하는 군대를 공부가에게 내어줍니다. 공부가는 그 즉시 위나라 수도 조가로 달려가서 위성공을 나련하고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정나라를 빈집털이하자고 제안합니다. 위성공은 이 계획을 그럴듯하다고 여겨 우제 추가 이끄는 원군을 내어줍니다.
공부가와 우제추는 곧장 신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신정을 지키고 있던 제족과 세자홀이 깜짝 놀라 정장공에게 위나라 송나라 군대의 침입을 알렸습니다. 이때쯤 정장공은 이미 1차 목표인 방성과 고성을 함몰한 이후였는데요. 그는 제족이 보낸 밀서를 받고서 짐짓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제나라의 이중년과 노나라의 공자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정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즉 이미 송나라의 주요 거점 2곳을 정복했으니 이 정도면 송나라에 대한 처벌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원군으로서 와 있는 입장에서 과도한 피해를 원치 않았던 이중년과 공자휘는 이에 찬동합니다. 또한 정장공은 고성과 방성을 각각 제나라와 노나라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나라 이중년이 이를 사양하자 정장공은 두 지역을 모두 노나라에게 주었습니다. 공자휘는 이 제안을 넙죽 받아들입니다. 정장공은 두 나라의 군대를 환송까지 해주고 나서야 서둘러 정나라로 귀국하자 합니다. 한편 공부가는 어차피 정나라의 군대가 되돌아오기 전에 신정을 함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정나라의 동맹국이자 정나라의 퇴로에 위치한 대나라를 공격, 그곳을 점령함으로써 귀국하는 정장공을 후방에서 기습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채나라에도 원군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나라의 저항이 생각보다 심해 송나라와 위나라의 군대는 그만 대나라 공격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장공은 군대를 4개로 나누어 각각 공자여, 영고수, 고거미 그리고 공소날에게 각각 배치시키고 공자여의 군대만 이끌고서 대나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나라 제후는 정나라가 자신을 도우러 온 것으로 알고 정나라 군대를 맞아들였으나 정장공은 성에 진입하자마자 대나라 제후를 협박하여 성을 넘기고 항복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랜 시간의 공성전을 버티느라 탈진해 있던 대나라 제후와 군대는 이 말에 더는 저항하지 못하고 정나라에 항복했고 대나라 제후는 서쪽으로 달아나 진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장공은 손쉽게 대나라를 확보하여 송나라와의 경계 지역을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몇 날을 공격하던 대성이 그토록 쉽게 정나라에게 함몰된 것에 화가 난 공부가는 마침 도착한 채나라의 군대까지 합쳐 정장공을 공격합니다. 정장공은 성 외곽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와 송, 위, 채 3국의 군대를 정면에서 맞아 싸웠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불리한 정장공 측이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외곽에 숨겨두었던 영고숙, 고거미, 공소날의 군대가 송, 위, 채 연합군의 후방으로 공격해 들어오니 3국 군대는 완전히 포위되어 혼란에 빠졌고 난리통 속에 위나라의 우제추는 전사하고 공부가는 가까스로 목숨만 부지하여 송나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합군은 포로가 되거나 전사합니다. 이 전투로 그간 유지되어 왔던 송나라와 정나라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고 정나라, 제나라, 노나라 연합군이 중원 일대의 형세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정장공은 지난번 송나라를 토벌하자는 경문에 불응했던 성나라와 허나라를 단죄코자 합니다. 성나라는 주나라 무왕의 동생 성숙무가 분봉받은 나라로 제나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허나라는 백의의 후예라는 허문숙이 분봉받은 나라로 정나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정장공은 제2공에게 사신을 보내 먼저 성나라를 함께 공격하여 승리하면 이 땅을 제나라가 갖고 그 다음으로 허나라를 장악하면 이곳은 정나라가 갖자고 제안합니다. 제2공은 이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기원전 712년 1월 정장공은 공자열을 제나라에 파견하여 성나라 공격을 지원합니다. 제나라 역시 이중년을 파견하여 정제, 양국의 군대는 단기에 성나라를 함몰했고 이후 성나라는 제나라의 속국으로 머물다가 결국 제나라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승리 후 공자연은 귀국 도중 급작스럽게 병사합니다. 이에 정장공은 그의 자리였던 상경 자리를 제족에게 물려주고 고거미를 승진시켜 아경에 임명합니다. 그해 봄, 정장공은 제2공 노은공과 시래라는 곳에서 회맹하여 7월에 허나라를 공격하자고 맹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그간의 큰 승리들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장공은 전차 한 대를 상품으로 걸고 내기를 겁니다. 정나라는 송나라 원정을 나서면서 천명을 받들어 죄를 친다는 봉천 토제가 적힌 커다란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이 깃발이 어찌나 큰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드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장공은 이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에게 전차 한 대를 상품으로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 내기에서 영구숙이 우승했는데 이를 공손알이 매우 질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해 7월 정나라 군대는 제나라 노나라 군대와 함께 허나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구숙은 제일 먼저 허나라의 성벽으로 뛰어올랐는데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공손알이 이를 질투하여 영구숙에게 활을 쏘았고 그 활이 영구숙의 등을 관통하여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편끼리의 다툼으로 정장공은 공자여에 이어 또 다른 측근인 영구숙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나라는 결국 삼국연합군에 함락되었고 제나라 노나라는 허나라의 땅을 정나라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나 정장공은 이 땅을 둘로 나누어 동쪽은 위나라로 도망간 허나라의 제후 허장공의 어린 동생 신신에게 주어 종묘와 제사를 잇게 하고 서쪽은 자신의 부하 공손회객에 맡겨 다스리게 합니다. 허나라는 실질적으로 정나라에 정복되었으나 이러한 조치는 정장공의 허나라 정복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전쟁 이후 공손알은 영구숙의 귀신이 씌워 피를 토하며 죽었다고 하는데 춘추 좌시전이나 사마천의 사기 등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간의 믿음이 전설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허나라 정벌 후 본국으로 돌아간 노은공은 이듬해인 기원전 711년 이복동생 공자 융과 부하장수 공자 휘의 계략에 걸려 암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른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자 윤이 노나라 제후가 되니 이 사람이 바로 노황공입니다. 정장공은 노은공을 죽인 노황공이 석연치 않았으나 그와 적을 질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에 노황공과도 우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해인 기원전 710년 송나라에서는 태제 화독이 반란을 일으켜 송상공을 죽입니다. 송상공은 재위기간 11년 내내 정나라의 망명가 있는 사촌 자빙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나라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나라에서의 전투로 사실상 주력군이 모두 전멸한 후에는 더더욱 민심이 사나워졌던 것 같습니다. 풍몽룡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시절에 쓴 열국지라는 소설에서는 화독이 사마인 공부가의 첩 위씨의 미모에 반해 공부가가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공부가의 집안을 망하게 하고 더불어 송상공을 시해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저 역덕고양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무리한 전쟁을 벌이는 송상공에 대해 정나라와의 화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일으킨 반란으로 보여집니다. 공부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도 그가 공자의 7대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후 민간에서 만들어진 설화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어쨌든 송상공이 죽으면서 화독은 정나라에 망명와 있던 자빙을 모셔가 제후로 옹립합니다. 그가 바로 송장공입니다. 송장공은 11년간 정나라에서 정장공의 후원을 받았고 그래서 정장공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정장공이 사망할 때까지 정나라와 송나라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주환왕은 정장공이 주나라의 좌경사이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조정의 인사조차 하지 않자 결국에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그는 과거 정장공이 자신의 명을 사칭하여 송나라를 공격한 일, 노나라와 주천자가 수여한 팽읍 허전의 땅을 교환한 일,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경사로서 5년 이상 한 번도 입주하지 않은 일을 죄로 물어 친히 정나라를 침공합니다. 기원전 707년의 일이었습니다. 주나라는 정나라와 오랜 기간 적대하고 있던 위나라, 그리고 주왕실에 충성을 다해왔던 진나라 채나라에게 정나라 원정군에 합류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좌경사 궤공 인보와 주공 흡견에게 주나라 왕실군을 지휘하도록 하고 친히 정나라로 향했습니다. 주나라의 천자군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진나라 채나라의 군대, 그리고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위나라의 군대와 신정성 남쪽의 수갈이라는 땅에서 합류합니다. 정장공의 진영에서는 주 천자와 싸우지 말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쪽보다 싸워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하여 결국 수갈에서 주 천자의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정장공은 고거미가 제시한 어려진 전법을 시연합니다. 이 전법은 일종의 방진 전법으로 기동 범위가 넓은 전차와 전차 간에 발생하기 마련인 틈을 무장한 보병군이 실로 꿰매듯 메꾸는 방법으로 하나의 벽을 만들어 적을 치는 전법이었습니다. 이 전법에서 실로 꿰매듯 메꾸는 계책이라는 뜻의 미봉책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정장공은 이 전투에서 가장 약한 틈인 좌우익의 진나라 채나라의 군대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주나라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 적 없이 견고한 어려진 전법에 크게 당황한 주나라 연합군은 곧 패퇴하여 달아나게 됩니다. 그 난전 속에 정나라 장수 축담이 화살을 쏴 주 환왕의 어깨를 맞추는 등 주나라는 심각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전투 후 정장공은 주 환왕의 어깨를 맞춘 축담을 징계하고 주나라 왕실에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는 등 외교적인 수습을 진행하면서 다소 어색한 상태로 주나라와의 화평관계를 다시금 맺게 됩니다. 이 수갈 전투 이후 주나라는 다시는 제후들 간의 전투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일이 없었으며 주나라의 권위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고 본격적인 춘추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일례로 수갈 전투 3년 후인 기원전 704년에 남쪽의 초나라가 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 왕실에 요청하는 등 제후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정장공은 이후에도 제나라에 쳐들어온 북용의 군대를 퇴치해주고 급성장한 초나라의 위협으로 떨고 있던 제나라와 동맹을 맺는 등 전국을 주도하다가 기원전 701년 파란만장한 일생을 끝마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장공을 춘추호패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제후들은 그의 선례를 따라 여러 제후들을 모아 회맹을 열기도 하고 주나라 천자의 이름을 빌려 서로 간에 전쟁을 하기도 하는 등 정장공의 발자취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그는 유능한 군주로 정나라를 춘추시대 초반에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나라의 힘이 주나라 왕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주나라를 상대로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후 모든 제후들이 주나라 왕실을 무시하게 되었고 주나라 왕실에 대한 존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정나라 역시 무시를 당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또한 그는 후계 문제를 잘 정리하지 못한 채 죽음으로써 이후 정나라의 급격한 쇠퇴를 불러오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장공의 사후 남쪽에서는 무시무시한 빌런 초나라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중원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나라, 위나라, 송나라, 제나라, 노나라 등 중원의 국가들은 서로 좌충우돌 싸움을 그치지 않고 있었고 북쪽의 강대국 진나라 역시 내부 다툼으로 초나라에 대한 견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나라의 사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이상 역사 덕후 고양이 역덕캣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힘이 난단냥.